반갑습니다.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건희 죽이기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선동정치, 조작정치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 이 책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죽이기로 대표되는 이런 선동과 조작의 정치에 대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을 보면서 왜 김건희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을까? 이걸 보면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희 죽이기에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올인하는 이유는 김건희라는 이 영부인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림이 나오거든요. 말이 되고 막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외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제 집중 타겟할 때에 얻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김건희 여사에게 큰 많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털어보면 뭐 어느 정도 사람은 먼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하는 사람의 선택이죠. 그래서 김건희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말을 하면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말을 했는데 별로 이슈가 안 되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뭔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이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책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유창선 박사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왜 김건희를 계속 공격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재명 이슈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김건희 죽이기는 이재명 살리기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슈가 없을만 하면 이재명 이슈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가 없어서 대장동이나 계속 그 선거 부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될 만하면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죠. 계속 김건희 죽이기로 나가면서 언론과 대중들의 시선을 계속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죽이기는 곧 이재명 살리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이화영 부인의 활약으로 좀 자기들의 의도와 맞지 않게 계속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는 이슈 선점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를 리더해가는 사람이 정치를 리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건희 죽이기는 그들이 이슈를 리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계속 김건희 죽이기에 올인할까? 또 사람의 감정이 안 따라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다음 매너나 사회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김정숙과 너무 비교되고, 김정숙 같은 경우는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해도 태가 안 나고,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입어도 되게 센스 있게 보이고 뭔가 이게 귀티가 나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투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읽어드리면요. 민주당은 왜 김건희 악녀 만들기에 올인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을 지난해 9월에 발의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진즉에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지만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자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급선회한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에 민주당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이슈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튀어나올 만한 때쯤에 다시 이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가면서 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한 놈만 팬다,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을 상대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를 집중해서 하면은 거기에서 또 파생되고 또 파생되고 별거 아닌 거지만 또 파생시키고 하면 사람들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고리즘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역시 알고리즘을 가지고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슈도 앞에 있던 이슈와 연결이 돼야 언론이나 또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계속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 선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우파들이 아직도 선동에 있어서는 좌파보다 한참 수가 아래인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건희 죽이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재명, 끝까지 이재명, 선거부정 계속 그런 쪽으로 가져야 우리에게 이슈가 계속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데 김건희 죽이기 나오면 또 거기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아니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걸 막 변호하고 또 다른 각도로,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곧 저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 특검, 이거는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특검팀의 규모도 역대급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이내로 되어 있다.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파견받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특검 1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야, 이 정도 수준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팀을 꾸린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딱하다, 이제 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월호하고 막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할 때까지는 이들이 진짜 막 세상을 다 휘어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야, 정말 처절하구나,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얘네들은 적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해요. 꼭 적이 있어야만, 적을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적이 있어야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적이라는 존재를 일부러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고 김건희 죽이기에 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더 식상해지고 대중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대중들은 자극받고 또 자극받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자극에 무디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들의 수단, 좌파들의 수단 자체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자기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죠. 왜냐하면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작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현실에 맞춰서 조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조작이 조작을 낳고 계속 조작해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현실 감각이 없어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빤히 보고 있는 가운데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기들 속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만 보이고 자기들끼리만 통하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계속 자기들은 벌거벗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네요 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김건희 죽이기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정치적 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유창선 박사님이 균형 있는 그런 관점으로 또 논평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쭉 기초적인 상식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